비타민C와 질병 예방 연구. 여러분, 비타민C는 단순히 피로 회복이나 피부 건강에만 좋은 걸까요? 사실 연구자들이 주목하는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질병 예방 효과입니다. 먼저 가장 많이 알려진 부분은 감기입니다. 오랫동안 비타민C와 감기의 관계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비타민C를 먹으면 감기에 안 걸린다라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아무 소용 없다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연구를 종합해보면 비타민C가 감기를 완전히 막지는 못하지만 충분히 섭취하면 증상의 기간을 줄이고 심한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결론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는 심혈관 질환입니다. 혈관 건강은 활성산소와 밀접한데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합니다. 또한 콜라겐 합성을 도와 혈관 벽을 튼튼하게 하고 LDL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막아 동맥 경화를 늦추는 데 기여합니다. 따라서 꾸준한 섭취는 고혈압,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암 예방 가능성입니다. 비타민C가 활성산소를 중화하면서 세포 DNA 손상을 줄이고 종양이 성장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든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다만 암 예방 효과는 아직 논란이 많고 비타민C만으로 암을 막을 수 있다는 증거는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형 잡힌 식단 속 충분한 비타민C는 암 발생 위험을 낮추는 건강 습관의 일부로 평가됩니다. 네 번째는 피부 건강과 노화입니다. 비타민C는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줄이고 콜라겐 합성을 촉진해 주름을 예방합니다. 그래서 화장품 원료로도 많이 쓰이고 내부적으로 섭취했을 때 피부 탄력과 회복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치과와 잇몸 건강입니다. 비타민C가 부족하면 잇몸에서 쉽게 피가 나고 상처 회복이 늦어집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잇몸 질환을 예방하고 치아를 둘러싼 조직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면역 질환과 염증 억제입니다. 비타민C는 면역 세포가 더 활발하게 활동하도록 돕고 염증 반응을 조절해 과도한 손상을 줄여줍니다. 특히 만성 피로, 스트레스성 질환, 감염성 질환에서 회복을 빠르게 하는 조력자로 평가됩니다. 물론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비타민C 하나만으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은 늘 종합적인 생활 습관에 의해 결정됩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금연과 절주. 이 기본 위에 비타민C가 더해져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비타민C는 감기의 증상 완화, 혈관 건강, 피부 노화 억제, 잇몸 질환 예방, 그리고 면역력 강화에 기여하는 영양소입니다. 암 예방과 같은 더 큰 효과는 아직 연구 중이지만 꾸준한 섭취는 분명히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비타민C는 값싸고 흔한 영양소 같지만 그 효능만큼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챙긴다면 여러분의 몸은 더 건강한 내일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하게 비타민C 활용하는 법.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비타민C의 다양한 역할과 올바른 섭취법을 차근차근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핵심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루 권장량을 기억하세요. 성인의 기본 권장량은 약 100mg. 귤 2개나 빨간 파프리카 반 개 정도면 충분히 충족할 수 있습니다. 흡연자, 스트레스가 많은 분, 만성 질환자는 이보다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둘째, 상한선을 지켜야 합니다. 비타민C는 수용성이어서 과하면 소변으로 배출되지만 하루 2000mg를 넘기면 위장장애나 신장결석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이보다 적당히, 꾸준히가 원칙입니다. 셋째, 음식으로 먼저 섭취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과일과 채소 속 비타민C는 다른 영양소와 어우러져 더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또한 식이섬유, 미네랄, 파이토케미컬 같은 부가 영양소가 함께 들어있어 건강을 지켜주는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넷째, 보충제는 보조수단일 뿐입니다. 식사에서 부족하다면 500mg 정도의 보충제를 하루 두세 번 나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복에는 흡수율이 높지만 속이 불편할 수 있으니 가급적 식후에 드시고 카페인 음료와는 시간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섯째, 흡수율을 높이는 생활 습관을 함께 실천하세요. 채소는 짧게 조리하거나 날 것으로 먹기, 제철 과일을 선택하기, 흡연 줄이기, 스트레스 관리하기. 이런 습관들이 모여 비타민C의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여섯째, 비타민C는 질병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감기 증상 완화, 혈관 건강 유지, 피부 노화 지연, 잇몸 질환 예방, 면역력 강화 같은 다양한 효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타민C 하나만으로 병을 막을 수 있다고 믿는 건 과장입니다. 균형 잡힌 식사, 운동, 수면, 금연과 절주 같은 기본 생활 습관이 있어야 비타민C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째, 꾸준함이 답입니다. 오늘 한번 많이 먹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규칙적으로 챙기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몸에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매일 일정량을 꾸준히 섭취해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비타민C는 값싸고 흔한 영양소처럼 보이지만 그 힘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를 지키고 피부와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면역을 강화하며 삶의 활력을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여러분, 내일부터라도 작은 습관을 시작해보세요. 아침에 귤 1개, 점심에 신선한 샐러드, 저녁에 브로콜리 몇 송이, 거기에 필요하다면 적절한 보충제 한 알. 이렇게 꾸준히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몸은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비타민C, 이제는 막연한 유행이 아니라 여러분의 매일의 건강 습관으로 자리 잡아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건강 습관이 궁금합니다. 비타민C를 챙기는 나만의 노하우, 댓글로 알려주시면 많은 분들이 함께 배워갈 수 있을 거예요. 비타민C, 왜 다시 주목받을까? 여러분, 요즘 건강 이야기 속에서 비타민C가 자주 언급되는 건 느끼셨나요? 왜 이렇게 다시 주목받는 걸까요? 종합 비타민 안에도 들어있지만 그 수많은 영양소 중에서 특별히 비타민C가 강조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몸은 스스로 비타민C를 만들지 못합니다. 즉, 반드시 음식이나 보충제를 통해 외부에서 공급해야 합니다. 비타민 D처럼 햇빛을 받으면 합성이 되는 것도 아니고 간에서 만들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섭취를 통해서만 채워질 수 있는 성분입니다. 비타민C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입니다. 우리 몸은 에너지를 만들 때마다 부산물로 활성산소라는 물질을 내놓습니다. 이 활성산소가 과도하게 쌓이면 세포를 공격해서 노화를 앞당기고 혈관을 손상시키며 여러 가지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쉽게 말해 금속이 녹슬듯 우리 몸속 세포도 서서히 상한다는 뜻입니다. 비타민C는 바로 이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세포를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더해 콜라겐 합성에도 꼭 필요합니다. 콜라겐은 피부의 탄력뿐 아니라 혈관, 뼈, 잇몸, 근육까지 몸 전체 구조를 튼튼히 유지하는 단백질입니다. 비타민C가 부족하면 피부에 주름이 늘고 상처가 잘 낫지 않고 잇몸에서 피가 나기 쉽습니다. 옛날에 항해하던 선원들이 괴혈병에 걸렸던 것도 바로 오랫동안 비타민C를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면역력 강화입니다. 감기 예방과 비타민C의 관계는 아주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죠. 비타민C는 우리 몸의 백혈구가 더 잘 활동하도록 도와주고 외부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력을 높여줍니다. 물론 비타민C만 먹는다고 병을 완전히 피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섭취하면 감기에 걸리더라도 회복이 빠르고 증상이 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철분 흡수를 도와주는 기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시금치, 콩류 같은 식물성 철분은 흡수율이 낮은데 비타민C가 함께 있으면 훨씬 잘 흡수됩니다. 그래서 채소 위주로 식사하는 분들에게 비타민C는 더욱 필요합니다. 비타민C가 다시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현대인의 생활 습관 때문입니다. 가공식품 위주의 식사, 잦은 스트레스, 흡연과 음주가 비타민C를 빠르게 소모시킵니다. 흡연자는 일반인보다 혈중 비타민C 수치가 훨씬 낮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은 몸에서 비타민C가 빨리 고갈됩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면 식사량이 줄고 흡수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부족해지기 훨씬 쉽습니다. 결국 비타민C는 단순한 영양소가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필수 요소입니다. 세포를 지키고 피부를 탄력 있게 하고 면역력을 높이고 피로를 줄이고 철분 흡수를 도우며 노화 속도를 늦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비타민C는 많이 먹으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몸에 필요한 만큼만 쓰이고 나머지는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한 번에 과도하게 먹는다고 효과가 쌓이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먹으면 복통이나 설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는 얼마나, 언제, 어떻게 나눠서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앞으로 다뤄야 할 핵심입니다. 비타민C, 하루 권장량과 안전선. 여러분, 건강을 위해 비타민C를 챙겨야 한다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할까? 라는 질문에는 사람마다 답이 다릅니다. 어떤 분은 하루에 1000mg 이상 먹어야 한다고 하고, 또 어떤 분은 귤 몇 개면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과연 어느 쪽이 맞는 걸까요? 먼저 공식적인 권장량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와 한국영양학회에서는 성인 기준 하루 약 100mg의 비타민C를 권장합니다. 100mg라고 하니까 감이 잘 안 오시죠? 귤로 따지면 2개 정도, 빨간 파프리카 반 개 정도면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양입니다. 즉, 우리가 매일 식사에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조금만 챙겨도 사실 권장량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필요량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흡연자는 일반인보다 체내의 비타민C가 빨리 소모됩니다. 담배 연기 속에 있는 수많은 활성산소가 비타민C를 소모시키기 때문이죠. 실제로 흡연자의 혈중 비타민C 수치는 비흡연자보다 30% 이상 낮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흡연자는 최소 하루 150mg 이상, 경우에 따라서는 200mg 가까이 필요하다고 권장되기도 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과정에서 체내 비타민C가 빠르게 소모됩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긴장 상태가 길거나 육체적 피로가 큰 사람에게는 권장량 이상의 섭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만성 질환자, 예를 들어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을 가진 분들도 필요량이 높습니다. 이들 질환은 공통적으로 만성 염증과 활성산소 스트레스가 큰데 비타민C는 이런 손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만성 질환 환자에게 500mg 전후의 비타민C 보충제를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럼 많이 먹을수록 더 좋은 거 아닌가? 사람들은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타민C는 수용성이라 과다 섭취하면 소변으로 배출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많이 먹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과잉 섭취가 큰 문제를 만들지는 않지만 부작용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흔한 건 위장장애입니다. 비타민C를 한 번에 1000mg 이상 고용량으로 먹으면 속이 쓰리거나 설사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위가 예민한 분들에게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신장 결석 위험입니다. 비타민C가 체내에서 대사되면서 옥살산이라는 물질로 바뀌는데 이 옥살산이 칼슘과 만나면 결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원래 결석이 잘 생기는 체질이거나 신장 기능이 약한 분이라면 고용량 비타민C 보충제를 장기간 복용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안전선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제 기준에서는
성인 기준 하루 2000mg를 상한선으로 둡니다. 이 범위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죠. 즉, 하루 500mg, 1000mg는 안전한 범주이고 2000mg를 넘기면 장기간 복용 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실제로는 얼마나 먹는 게 좋을까요? 사실 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건강한 일반인이라면 음식으로 10만 200mg만 채워도 충분합니다. 흡연자, 스트레스가 많거나 만성 질환을 가진 분이라면 하루 30만 500mg 정도 보충제를 더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감기나 감염성 질환이 있을 때는 며칠 정도 고용량을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때도 1000mg 단위를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C는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나누어 먹는 것이 훨씬 흡수율이 높습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500mg를 한 번에 먹는 것보다 250mg씩 두 번 나눠 먹는 편이 낫습니다. 1000mg를 먹을 때도 500mg씩 아침과 저녁으로 나누면 훨씬 효율적입니다. 또한 섭취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비타민C는 공복에 먹으면 흡수율은 좋지만 속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식후에 먹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커피나 홍차,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와 함께 먹으면 배설이 빨라져 효과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보충제를 드실 땐 물이나 무가당 차와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타민C의 하루 권장량은 100mg. 음식으로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흡연자, 스트레스가 많은 분, 만성질환자는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상한선은 2000mg. 이 이상을 장기간 복용하면 설사, 위장장애, 신장결석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으로 기본을 채우고 부족하다 싶으면 보충제를 활용하되 나누어 먹고 식후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비타민C는 싸고 흔한 영양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몸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입니다. 하지만 방패도 제대로 들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많이가 아니라 알맞게 그리고 꾸준히 섭취하는 것. 이것이 비타민C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비타민C를 가장 자연스럽고 안전하게 얻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음식입니다. 보충제도 필요할 때 도움이 되지만 비타민C는 원래 신선한 과일과 채소 속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우선 어떤 음식에 비타민C가 많은지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바로 감귤류 과일입니다. 오렌지, 귤, 레몬 같은 과일에는 비타민C가 듬뿍 들어있어 예로부터 겨울철 건강 과일로 불렸습니다. 하루에 귤 2개만 먹어도 권장량을 채울 수 있을 정도죠. 하지만 과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 채소가 훨씬 강력한 비타민C 공급원입니다. 빨간 파프리카, 브로콜리, 케일, 양배추, 시금치 등은 과일 못지않게 비타민C가 많습니다. 특히 빨간 파프리카 반 개면 하루 권장량을 채울 수 있을 만큼 효율적입니다. 채소가 좋은 또 다른 이유는 식이섬유와 각종 미네랄이 함께 들어있어 비타민C와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점입니다. 비타민C의 장점은 단순히 혼자 작용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다른 영양소의 흡수를 돕고 기능을 강화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철분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을 높여 빈혈 예방에 좋습니다. 식물성 철분은 흡수가 잘 안 되는데 비타민C가 있으면 몸에서 훨씬 더 잘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시금치나 콩류 음식을 먹을 때 파프리카나 토마토를 곁들이면 좋습니다. 또한 단백질과 함께 먹으면 콜라겐 합성이 촉진됩니다. 단백질은 재료이고 비타민C는 조립 공장의 작업자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닭가슴살 샐러드에 레몬즙을 살짝 뿌려 먹는 것이 피부와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우리 식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김치 속 배추, 열무, 무청 등에도 꽤 들어 있습니다. 물론 발효 과정에서 일부는 줄지만 신선한 상태로 먹을 때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음식으로만 충분할까요?
대부분의 건강한 성인은 그렇습니다. 매일 세끼 식사에 채소와 과일을 조금씩 포함하면 권장량은 쉽게 채워집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귤 1개, 점심에 샐러드 한 접시, 저녁에 데친 브로콜리 몇 송이. 이 정도면 하루 100m기은 어렵지 않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현대인의 식습관입니다. 가공식품 위주, 외식 위주,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에서는 비타민C 섭취량이 크게 줄어듭니다. 특히 채소를 잘 안 먹는 사람은 심각하게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충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은 항상 음식이 먼저입니다. 정리하자면 비타민C는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안전합니다. 과일과 채소의 풍부하며 다른 영양소와의 시너지 효과도 있습니다. 열에 약하기 때문에 조리법을 신경 써야 하고 제철 신선식품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매일 조금씩 챙기는 것, 이것이 비타민C를 제대로 활용하는 첫걸음입니다. 비타민C 보충제, 언제 먹어야 할까? 여러분, 아무리 음식이 최선이라고 해도 현대인의 식단에서는 비타민C가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아침은 빵이나 커피로 간단히 때우고 점심은 밀가루 음식, 저녁은 고기 위주의 외식을 하다 보면 채소와 과일 섭취가 턱없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비타민C 보충제를 찾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먼저 알아야 할 점은 비타민C는 수용성 비타민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름에 녹는 지용성 비타민어, D, E, K과 달리 물에 잘 녹아 흡수되지만 체내에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즉, 한 번에 많이 먹으면 흡수되는 양은 일정하고 나머지는 소변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따라서 한꺼번에 고용량을 먹는 것보다 나누어 먹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1000mg를 먹는다고 하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300mg씩 나누어 먹는 편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혈중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세포가 꾸준히 비타민C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용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비타민C는 공복에 먹으면 흡수율이 좋지만 위가 예민한 분은 속쓰림이나 설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체로 식후에 먹는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위장 질환이 있는 분은 반드시 식후 섭취가 안전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커피나 홍차 같은 카페인 음료와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촉진해 먹은 비타민C가 금방 소변으로 배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다면 물이나 무가당 차와 함께 복용하세요. 보충제를 고를 때는 성분표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순수 비타민C만 들어있는 제품도 있고 아연이나 비타민 D 같은 다른 영양소와 함께 들어있는 제품도 있습니다. 특히 아연과 함께 들어있는 제품은 면역력 강화에, 콜라겐과 함께 들어있는 제품은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용량은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건강한 일반인이라면 하루 10만 200mg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흡연자, 스트레스가 많은 분, 만성질환자라면 하루 500mg 전후를 권하기도 합니다. 감기 초기나 피로가 심할 때는 하루 1000mg까지 먹기도 하죠. 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2000mg 이상은 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충제는 어디까지나 보조수단이라는 점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채소와 과일을 통한 섭취가 기본이고 부족할 때 채워주는 게 보충제의 역할입니다. 약 대신 비타민C가 아니라 식사와 함께하는 비타민C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타민C 보충제는 공복보다 식후에 한 번에 몰아서 먹기보다 나누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 음료와는 피하고 물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음식으로 먼저 채우고 필요할 때 보충제를 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러분, 비타민C 보충제는 적절히 사용하면 든든한 파트너가 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균형 잡힌 식사와 생활 습관이 기본임을 꼭 기억하세요. 비타민C 흡수율을 높이는 생활 습관. 여러분, 비타민C를 열심히 챙겨 먹어도 몸에서 잘 활용되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겠죠.
오늘은 비타민C의 흡수율을 높이는 생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식사 후 섭취입니다. 비타민C는 수용성이라 흡수율이 높지만 위산에 민감한 분들은 공복에 먹으면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식사 후에 섭취하면 위장 부담을 줄이고 흡수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둘째, 나누어 먹기입니다. 비타민C는 한 번에 많이 먹으면 흡수되는 양이 일정하고 나머지는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예를 들어 하루 1000mg를 먹을 계획이라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300mg씩 먹는 편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혈액 속 농도가 하루 종일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셋째, 카페인 음료와 분리하기입니다. 커피, 홍차, 녹차에는 카페인이 들어있어 이뇨 작용을 일으킵니다. 그 결과 비타민C가 체내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빨리 배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충제를 먹을 때는 물이나 무가당 차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흡연을 피하기입니다. 흡연자는 체내에서 비타민C가 훨씬 빨리 소모됩니다. 담배 연기 속의 활성산소가 비타민C를 중화시키기 때문이죠. 흡연자라면 권장량보다 3050% 이상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즉, 담배를 줄이는 것 자체가 비타민C 흡수율을 높이는 지름길입니다. 다섯째, 음식 조리법도 중요합니다. 비타민C는 열과 물에 약합니다. 따라서 채소를 오래 끓이거나 볶으면 손실이 큽니다. 브로콜리나 파프리카는 가능한 한 생으로 먹거나 짧게 데치거나 살짝 찌는 것이 좋습니다. 양배추나 케일도 샐러드로 먹으면 비타민C를 더 온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제철 식품을 활용하기입니다. 수확한 지 오래된 과일과 채소는 저장하는 동안 비타민C가 파괴됩니다. 따라서 지금 계절에 맞는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먹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겨울에는 귤, 여름에는 토마토와 파프리카, 사계절 내내 구할 수 있는 키위와 브로콜리를 활용하세요. 일곱째, 다른 영양소와의 조합입니다. 철분이 많은 음식과 비타민C를 함께 섭취하면 철분 흡수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나 콩류를 먹을 때 오렌지나 파프리카를 곁들이면 좋습니다. 또 단백질과 함께 먹으면 콜라겐 합성이 촉진됩니다. 닭가슴살 샐러드에 레몬즙을 뿌리는 것이 좋은 예입니다. 마지막으로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비타민C는 몸에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하루 이틀 챙긴다고 효과가 나는 게 아닙니다. 매일 일정량을 꾸준히 섭취해야 진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타민C 흡수율을 높이려면 식사 후에 나누어 먹고 카페인 음료와 분리하고 흡연을 줄이고 채소는 생으로 혹은 짧게 조리하고 제철 식품을 활용하는 것, 그리고 철분 단백질과 함께 먹으면 더 좋습니다. 무엇보다 매일 꾸준히 챙기는 습관이 최고의 비결입니다. 비타민C와 질병 예방 연구. 여러분, 비타민C는 단순히 피로 회복이나 피부 건강에만 좋은 걸까요? 사실 연구자들이 주목하는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질병 예방 효과입니다. 먼저 가장 많이 알려진 부분은 감기입니다. 오랫동안 비타민C와 감기의 관계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비타민C를 먹으면 감기에 안 걸린다라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아무 소용 없다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연구를 종합해보면 비타민C가 감기를 완전히 막지는 못하지만 충분히 섭취하면 증상의 기간을 줄이고 심한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결론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는 심혈관 질환입니다. 혈관 건강은 활성산소와 밀접한데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합니다. 또한 콜라겐 합성을 도와 혈관 벽을 튼튼하게 하고 LDL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막아 동맥 경화를 늦추는 데 기여합니다. 따라서 꾸준한 섭취는 고혈압,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암 예방 가능성입니다. 비타민C가 활성산소를 중화하면서 세포 DNA 손상을 줄이고 종양이 성장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든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다만 암 예방 효과는 아직 논란이 많고 비타민C만으로 암을 막을 수 있다는 증거는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형 잡힌 식단 속 충분한 비타민C는 암 발생 위험을 낮추는 건강 습관의 일부로 평가됩니다. 네 번째는 피부 건강과 노화입니다. 비타민C는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줄이고 콜라겐 합성을 촉진해 주름을 예방합니다. 그래서 화장품 원료로도 많이 쓰이고 내부적으로 섭취했을 때 피부 탄력과 회복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치과와 잇몸 건강입니다. 비타민C가 부족하면 잇몸에서 쉽게 피가 나고 상처 회복이 늦어집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잇몸 질환을 예방하고 치아를 둘러싼 조직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면역 질환과 염증 억제입니다. 비타민C는 면역 세포가 더 활발하게 활동하도록 돕고 염증 반응을 조절해 과도한 손상을 줄여줍니다. 특히 만성 피로, 스트레스성 질환, 감염성 질환에서 회복을 빠르게 하는 조력자로 평가됩니다. 물론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비타민C 하나만으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은 늘 종합적인 생활 습관에 의해 결정됩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금연과 절주. 이 기본 위에 비타민C가 더해져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비타민C는 감기의 증상 완화, 혈관 건강, 피부 노화 억제, 잇몸 질환 예방, 그리고 면역력 강화에 기여하는 영양소입니다. 암 예방과 같은 더 큰 효과는 아직 연구 중이지만 꾸준한 섭취는 분명히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비타민C는 값싸고 흔한 영양소 같지만 그 효능만큼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챙긴다면 여러분의 몸은 더 건강한 내일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하게 비타민C 활용하는 법.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비타민C의 다양한 역할과 올바른 섭취법을 차근차근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핵심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루 권장량을 기억하세요. 성인의 기본 권장량은 약 100mg. 귤 2개나 빨간 파프리카 반 개 정도면 충분히 충족할 수 있습니다. 흡연자, 스트레스가 많은 분, 만성 질환자는 이보다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둘째, 상한선을 지켜야 합니다. 비타민C는 수용성이어서 과하면 소변으로 배출되지만 하루 2000mg를 넘기면 위장장애나 신장결석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이보다 적당히, 꾸준히가 원칙입니다. 셋째, 음식으로 먼저 섭취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과일과 채소 속 비타민C는 다른 영양소와 어우러져 더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또한 식이섬유, 미네랄, 파이토케미컬 같은 부가 영양소가 함께 들어있어 건강을 지켜주는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넷째, 보충제는 보조수단일 뿐입니다. 식사에서 부족하다면 500mg 정도의 보충제를 하루 2-3번 나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복에는 흡수율이 높지만 속이 불편할 수 있으니 가급적 식후에 드시고 카페인 음료와는 시간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섯째, 흡수율을 높이는 생활 습관을 함께 실천하세요. 채소는 짧게 조리하거나 날 것으로 먹기, 제철 과일을 선택하기, 흡연 줄이기, 스트레스 관리하기. 이런 습관들이 모여 비타민C의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여섯째, 비타민C는 질병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감기 증상 완화, 혈관 건강 유지, 피부 노화 지연, 잇몸 질환 예방, 면역력 강화 같은 다양한 효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타민C 하나만으로 병을 막을 수 있다고 믿는 건 과장입니다. 균형 잡힌 식사, 운동, 수면, 금연과 절주 같은 기본 생활 습관이 있어야 비타민C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째, 꾸준함이 답입니다. 오늘 한번 많이 먹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규칙적으로 챙기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몸에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매일 일정량을 꾸준히 섭취해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비타민C는 값싸고 흔한 영양소처럼 보이지만 그 힘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를 지키고 피부와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면역을 강화하며 삶의 활력을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여러분, 내일부터라도 작은 습관을 시작해보세요. 아침에 귤 1개, 점심에 신선한 샐러드, 저녁에 브로콜리 몇 송이, 거기에 필요하다면 적절한 보충제 한 알. 이렇게 꾸준히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몸은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비타민C, 이제는 막연한 유행이 아니라 여러분의 매일의 건강 습관으로 자리 잡아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건강 습관이 궁금합니다. 비타민C를 챙기는 나만의 노하우, 댓글로 알려주시면 많은 분들이 함께 배워갈 수 있을 거예요.